자, 우리는 지금 사마나 만디카경. 그래서 지난번에 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 악에 대한 인식, 해코지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은 해로운 사유의 근거가 된다. 근거가 된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 욕망에 대한 인식, 해코지에 대한 인식, 악의에 대한 인식. 악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탓하고 변명하는 것이 악이고, 악이라는 건 다른 말로 우리가 화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악의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느냐면은 우리가 주로 욕으로 표현합니다. 악의를. 욕하는 것은 저 사람하고 뭔가 이야기하고 소통하겠다는 이야기야. 저 사람하고 따로 분리시키겠다는, 분리하겠다는 얘기. 대척점에 있다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이야기. 그게 악입니다. 악의는 나와 타자의 분리의 아주 이기적 형태를 우리는 악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게 남에 대해서 악의를 표현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얘기지. 그 다른 말로 내가 탓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탓이요. 저놈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라는 게 악입니다. 악이. 해코지 같은 경우에는 뭐죠? 해코지는 어, 뭔가 상대방에 대응하는 행위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면 해코지인데 나는 해코지야 정당한 방어고 정당한 반응이고 대응 대항이야. 대응 대항이라는 거야. 항상 그러한 대응 대항 반응에 대해서는 나는 이유가 다 있지. 그게 이제 나한테는 어떤 이러한 이유가 있다. 합리화. 해코지 뒤에는 항상 합리화가 따릅니다. 다들 정당방위로 주장하지. 우리 예를 들어서 그거 차들 앞 가로막고 해가지고 난리 치잖아요. 그죠? 뭐 다 이유가 있죠. 앞에 가로막은 자도 이유가 있고 뭐 하는 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뭐 수현신 보살 왔다 가면서 차 타고 지나가면서 뭐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차 타고 지나가서 갑자기 끼어들면은 욕하는 사람 계세요? 예? 되게 그 사람들 욕해요? 그건 악이에요. 왜냐면 내 길을 왜 가는데 네가 막냐? 네가 갈 길 네가 가지 갑자기 내지는 그게 이제 악이죠. 그래서 아이 저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욕을 한다든지 뭘 표현하면 그게 악이지. 근데 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날 수 있죠. 때로 나도 모르게 뒤에 차가 있는 줄 모르고 끼어드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끼어든 거잖아. 빵빵빵빵 할 수 있잖아. 길에서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럼 악의가 일어나요. 그냥 길에서 일어나는, 즉 도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흔한 일이야. 그렇게 흔한 일이라 생각하면 그냥 도로를 달리는 그러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악의는 안 일어나죠. 악의가. 그런데 그게 되고 어떻게 네가 나를 가로막았으니까 나도 너를 가로막을 거야? 라고 하면 해코지가 되는. 해코지면 어떻게 이유가 있죠. 이유가 대응, 대항. 내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악의를 넘어서 해코지라는 것은 항상 합리적 이유, 자기만의 이유, 이기적 이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해코지. 그런 것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해서 그 기반이 사유의 대응이 된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은 정말 신념과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도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215 오늘 읽을 차례죠. 목수여 그러면 어디에서 이 해로운 사유는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그들의 소멸도 설했다. 목수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감각적 욕망 했잖아요. 그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지난 우리가 목요일 강의 마치고 안심도보살하고 자기 동기화라는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동기, 이 동기라는 이야기는 계기의 동기가 아니고 밭을 종따 쓰고 때 기가 날 때 기자 써가지고 동기화. 그러니까 시간이 갔다는 이야기야. 시간이 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 연결되어 있다. 지금 여러분들 몸과 마음은
뭔가 마음은 따로예요, 동기되어 있어. 동기되어 있지. 이게 뭐냐면은 같은 것 같으면은 몸과 마음이라고 언어 표현을 다르게 쓰질 않겠지. 몸의 특징가 있고 특징이 있고 마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몸이라고 언어를 쓰고 말이라 뭐냐면은 마음이라고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 다른 개념이다 말이야. 다른 개념인데 몸과 마음은 따로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동기화 이렇게. 자,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중생의 상태는 뭐냐면은 감각적 욕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에 감각적 욕망의 기본이 되어 있고 감각이라는 것이 그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마음이. 감각은 뭐가 있지? 감각은 몸이지. 감각이 아니비들 신이니까 그게 감각이 몸이잖아요. 근데 욕망은 마음이잖아. 그것이 뭐야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누구로 알고 있어? 자기로 알고 있다. 자기 동기화예요. 나라는 것을 감각적 욕망으로 나는 동기화되어 있는 상태가 일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으로 자기 동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마음을 지금 현행 근저에 깔고 살고 있어? 탐진치라는 마음을 깔고 살고 있습니다. 탐, 욕망을 좀 더 확대시키고 싶은 마음이지. 진, 손해를 안 보려는 마음이잖아요. 뭔가 막아내고 지켜내는 마음이 화, 진, 분리시키고 나의 소유를 내 스스로도 확인하고 남에게도 확인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진. 치, 그렇게 동기화되어 있는 줄 모르고 예? 속상하고 몸을 따르고 어떨 때는 마음을 따르고 하면서 어떻게 그게 자기라고 착각하는 치까지 해서 그 탐진치가 탐진치의 내용으로 감각적 욕망의 동기화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것이 아까 바이든 사퇴했다고 누가 우리 선혜심이 이야기를 해서 바이든 사퇴 어제 새벽에 했다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미국 일이지만은 보면은 바이든이 계속 할 일이요. 저기 진작 그만뒀어야 될 일이요. 진짜 그만뒀어야 될 일이지. 우리도 다 아는데 왜 바이든은 모를까? 미국 대통령식이나 하면서. 그게 뭐냐 감각적 욕망 때문에. 그 감각적 욕망이 우리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아이고 저거는 그냥 노인이 그냥 계속 할 일이 아닌데라고 해. 그 욕망이 우리는 벗어나 있지. 그것에서 그것도 훨씬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떨어져서 벗어나고 했잖아. 그런데 바이든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동기화는 일어납니다. 예, 동기화는 일어납니다. 당연히 바이든은 그만두기 싫겠죠. 예? 근데 그 측근들은 그만두었으면 좋겠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 봐가지고 다시 재임되면은 자기들은 권력을 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측근들로 가면은 어떻게 동기화는 더 일어나죠. 동기화는 더 일어나죠. 바이든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동기화가 더 일어납니다. 근데 미국 민주당에서도 바이든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 그럼 동기화는 일어날까? 이러다가 나까지 그냥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나까지 어떻게 되어서 동기화가 옅어지는 거죠. 이 동기화의 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구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큽니다. 구심력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싸움인데 지금 사퇴한 이유는 뭐죠? 결국 원심력을 예? 견디지 못해서 즉 그것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는 힘보다 흩어지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대망신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게 되는 거죠. 빠릅니까? 늦습니까? 내지는 예? 천만다행입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의 동기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 여러분들도
한테 여러분 내 스스로가 동기가 가장 일어나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고 삽니다. 합리화하고 삽니다. 자, 내 가족으로 가면은 동기화가 옅어집니까?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는 똘똘똘똘 뭉칩니다. 똘똘똘 뭉칩니다. 그 똘똘 뭉치는데 아니 우리는 부부싸움 많이 하고 그냥 잘 안 뭉치는데요 라고 해도 제3자가 아유 네 집은 왜 그래 하면은 왜 그런가요? 안 그러면 당장 동기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왜?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동기화가 탁 일어나죠. 제3자가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렇게 부부싸움이 잦는 이유는 뭐죠? 동기화인지를 모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기화를 무시하고 생각으로 하면 그 동기화는 실은 생각으로 이루어졌어. 감정적으로 동기화가 이루어졌을까? 감정적으로 동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면은 그 동기화에서 자, 내 생각을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몰라줘서 뭐냐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내 감정을 몰라줬기 때문에 싸워.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남편은 남편대로 요만큼 하면은 알아야지. 왜 몰라? 아니 내 속도 몰라? 그런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동기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동기화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동기화도 있고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동기화도 있고 아니고 이 동기화가 관념적으로 일어나는 동기화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일본 축구한테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지. 어떻게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죠. 왜 그래요? 한국이라는 관념의 동기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국이라는 관념은 실은 내가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관념이요. 아니면 나는 그게 어차피 소속되어 있는 관념이야. 소속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소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관념적 동기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관념이 뭐로 발달해? 신념으로 발달합니다. 신념으로 발달. 그 신념이 다시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게 감각적 욕망의 관념, 신념, 그 다음에 그러한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동기화가 일어나서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뉴스에 보면은 측근들을 언제 알았대? 사퇴 직전에 알았대. 1분 전에. 왜냐면은 사퇴한다고 얘기하면은 뜯어말리겠죠.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1분 전에 알았다는 거야. 그 뭐냐면 흑인 여자 부통령은 언제 알았대? 그것도 1분은 아니지만 그 조금 더 전에 알았다는 거야. 어쨌다는 거야. 물론 이제 그 선거의 임신 중지를 모토로 걸 모양인데 여성표를 가지려고. 근데 뭐 대세는 임신 중지를 뭐 내세워봐야 그건 의회 선거나 가능한 거지. 나라 선거에서는 임신 중지 가지고 무슨 뭐 대세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구야? 걔 테슬라가 누구야? 걔가 바이든한테 아니 트럼프한테 하루에 얼마? 650만 달러 지원 기부한다고. 미국은 돈 쓴 거니까 깨놓고 돈 줘도 되는 선거니까 엄청나지. 그러니까 뭐 돈 베팅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영감님 민주당에 내세웠다가 민주당이 아주 큰 고초를 겪는 케이스가 이제 가겠지. 근데 이게 또 이거 가지고 또 우리나라 이야기 쭉 해도 되는데 안 하랍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라고. 내가 어떻게 동기화되어 있는가. 이 동기화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즉 감각적 욕망이 나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마치 관념으로 발전하고 신념으로 발전한지도 모르고
마치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 그게 감각적 욕망의 정체입니다.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떨어뜨려 놓고 봐야 될 것. 떨어뜨려 놓을 능력이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삼매가 필요한 겁니다. 뭐에서? 감각적 욕망에서 나의 마음을 떨어뜨려 내놓는 작업이 선정의 1차적 작업이지. 선정의 1차적 작업. 자, 그래서 감각적 욕망대로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이 이제 관념, 신념으로 발달한 것이 해로운 법이지. 경전상으로는 감각적 욕망은 유신견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해로운 법은 개금치 이렇게 표현됩니다. 정확하잖아요. 나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뭐예요? 라고 해서는 욕망이에요. 내 마음은 그냥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합리화시킨 것이 개금치입니다. 내 욕망을 고도화시켰다라는 이야기는 꾸몄다는 이야기지. 네, 꾸몄다는 거지. 그럴싸하게 욕망을 꾸밉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부자가 선합니까? 가난이 악합니까? 아니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관념상 부자는 선하다라고 했으면 동의하지 않지만은 부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난은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은연중 관념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나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하면, 여러분들은 부자 가까이 둘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가까이 둘라 그랬어요? 당장 그러면 내가 무슨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지금 따지냐 했는데 나중에 내 이익 가지고 줄 서면은 어디에 따라가겠어? 딱 그렇게 따라갑니다. 왜 그런 관념들이 생기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민낯을 까면 괴롭지. 일요일 날은 이렇게 막 정나나하게 안 할랍니다. 왜냐면 신도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비 오는데 정나나 좀 해볼 수 있는 이유가 오랫동안 이야기도 서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정나나한 부분을 극복해야 우리는 스스로가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나나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정나나해질 필요. 이거 이야기로 따지면, 부자 편드는 이야기로 따지면 얘들 거 엄청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편듭니까? 동정하겠지. 편드는 거 동정하고는 다릅니다. 동정하는 거 불이웃 좋긴 하지. 편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한테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될까? 가난한 사람한테 더 해줘야 될까? 당장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 왜 그러냐? 했을 때 그냥 감각적 욕망. 그래서 그것들이 관념으로 꾸미지. 그래서 부자가 훨씬 나은 사람이 됩니다. 어떤 기회를 이용하든, 어떤 뭐냐면은 내가 요행이 있든 어떤 줄을 타든 부자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우리는 착각, 그렇게 살고 있지. 그거는 우리 인류가 문명을 가진 이후부터, 문명을 개화시킨 이후부터 계속적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편을 두고 그쪽을 자꾸만 꾸미고 하는 걸로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박한 삶의 우리 인생사의 승리인데 그런 생각 잘 안 하지. 그래서 그것이 개금치로 다 꾸며지지. 꾸며집니다. 그게 신념화 되는 거잖아요. 신념화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3, 40대 자녀들이 있으면은 싹 다 사업 성취입니다. 소원이. 이제 60, 70대면 싹 다 건강 발언입니다. 뭐 3, 40대 되면은요. 그래도 건강은 좀 무리를 있더라도 돈 있는 게 좋거든. 근데 60, 70대 되면은 아이고 돈이고 뭐고 싹 다 그냥 병원이나 들어갔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요거를 좀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바램도 비겁하다니까. 바램도 비겁하다니까.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이지. 그것들이 꾸며져 있고 하는 것들이 싹 개금십니다. 왜 의사 되려고 그러는데요? 의사 왜 되려고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판검사 되고 왜 국회의원 되고 왜 관료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리하거든요. 내가 무슨 정의를 판단하고요. 약한 자를 옹호하고요. 다 그런 그 사람들 전문직이야. 다 그런 선서하잖아요. 그런 선서합니까? 싹 다 야로부르 죄송해요. 야로라는 이야기 오랜만에 쓰네. 야로부립니까? 네. 그렇게 가거든요. 왜 그러냐? 그것에 대한 꾸밈이 우리한테는 지나칩니다. 그 꾸밈이 엄청나게 지나치. 그걸 기대하지. 물론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롭고 훌륭하면 얼마나 세상이 복되겠어요, 그죠? 근데 인간의 욕망이 정의를 가만히 내비둘까? 처음에는 다 정의롭지. 이제 이래 얘기하니까 처음에 출가할 때 다 열심히 출가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도업을 이루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지. 근데 자꾸만 돈은 멀어지고 뭐야? 돈이 가까워지는 대로. 돈은 멀어지고 돈 쪽으로 다. 그래서 권세가 있고 뭐하고. 아니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물론 도 에? 도력 있고 덕 있고 그런 큰 스님들이나 큰 스승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요즘 그런 스님이나 이제는 스승이 있어요. 절 크고 신도 많고 예? 사회적 권세 있고 뭐 그런 쪽으로 다 따라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 말이에요. 뭐 우리 서울의 유수 사찰 아주 큰 사찰들 보면은 큰 사찰들 보면은 여러분 자기 사찰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러면 참 선행을 많이 하는 걸 홍보 많이 해요. 내가 한번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선행을 많이 하면은 즉 약자를 보살피 너무 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왜 하니까 그 자기들을 위해서 돈이 쓰이고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약간 나 충격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감각적 욕망에 해당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개인적 욕망이고 전체적 욕망은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지금 이 장마가 몇 주째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해서 엘니뇨 때문에 내지는 그래서 기후 이상이 생겨가지고 파리에서 올림픽 하나? 한다고 하는데 난리죠 그죠? 막 덥고 해충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난리인데 올림픽 한다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탄소 배출을 더 하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 즉 악화일로 가는 것은 우리 문명적 이기죠. 우리 문명적 이기. 포기해요. 예? 나는 이대로 있고 다른 집단에서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집단에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선거에서는 R200이라는 이야기가 다른 집단에서 포기하라는 선진국의 강압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이때까지 탄소 배출 실컷 다 해가지고 이제 탄소 꽉 찼으니까 우리는 탄소로 생산 안 해도 뭘 안 해도 되니까 이제부터는 탄소로 생산한 것은 안 쓸 거야 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그런 선진 체제 안에서 우리는 돈을 돌릴 거라. 그럼 저 밑에 지금 못 사는 나라는 탄소가 싸요. 안 그러면 저탄소, 무탄소가 싸요. 탄소가 싸지. 그럼 그쪽에서는 생산해가지고 벌어먹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없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아리백이라는 게 마치 환경 생각하는 거지만은 환경을 빙자한 자기 이기들이죠.
환경을 경제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을 때는 이때까지 많이 쓴 놈이 책임져야지. 많이 쓴 자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야. 예? 마치 책임지는 척하면서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하는 거야. 책임지는 듯 하면서 다른 데로 전가하는. 또 비판하면 그렇습니다. 비판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공동의 노력. 그래서 많이 쓴 놈들은 많이 내고 절감하기 위해서 적게 쓴 놈은 좀 혜택 받고 이렇게 오히려 공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기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금치견. 마치 자기들이 엄청난 이바진하고 선진국은 잘 사는 것처럼 그게 저거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나.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아직까지 뭐냐면 사과를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자기 과거에 대해서. 독일은 주변에 다 사과를 하잖아. 근데 실은 독일은 사과 안 하는 데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한테는 사과 안 합니다. 왜 사과 안 해요? 아프리카 그쪽 나라를 더 자기들 침탈하고 강탈해 왔는데도 사과 안 합니다. 왜요? 약하니까. 그 사과한다고 내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국제 무대가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는 뭐냐면 집단 이익가 막 있는 거지. 뭐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누그러뜨릴 때 나는 참고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욕망을 저지당할 때 화가 일어나고. 그죠? 그 욕망이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줄 모르고 막 계속 욕망을 부리는 것이 어리석어. 그 끝을 기반한 사유가 무슨 좋은 사유가 있겠어요? 당장 해로운 사유일 수밖에 없죠. 아이고, 이래 이야기 들으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나를 넘어서고 아이고, 나 극복 안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그는 우리 인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어떻게 해요? 그냥 달리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달리 사는 것. 처음 달리 사는 것은 초발심은 이쪽 보는 것이 이쪽 본다 그랬죠. 요 차이라는 거야. 초발심은 지금 대단한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거야. 이쪽 본 걸 이쪽 보는 거야. 이쪽 본 걸 이쪽 보는 거야. 근데 나아가면은 이쪽 봤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아갈 것 아닙니까? 저쪽 봤기 저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격차가 크게 벌어지죠. 한 발 뛸 때마다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면요. 이쪽하고 이쪽 본 게 뭔 차이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하고 아이고 나는 뭐 몰라 이건 나를 넘어선 문제네 라고 하신다면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고 생각해보자 해서 내가 별것도 아니잖아. 보잘것없지만은 내 삶에서 나의 서로 관계에서 내 마음씀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나중에 엄청난 차이. 그래서 당장 일주일 뒤에 나타나고 한 달 뒤에 나타나고 다음에 나타나고 다음 생에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차이로 벌어지게 되죠. 벌어지게 되죠. 자, 이쪽 받고 이쪽 가니까 내가 아이고 나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갔으니까 엄청난 차이 나고 있을 때 내 혼자 가요. 이쪽으로 본 사람들 같이 가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야. 자기가 있는 곳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요. 이쪽 그룹이 가는 거야. 이쪽 그룹이 갑니다. 생존의 흐름이 달라지고 생명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장면의 다음 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진짜 전혀 다른 악취의 장면을 만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향후 한 몇 년간이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는 중대한 계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떨쳐버렸다는 이야기는 이쪽에서 이쪽 바꾼 겁니다.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이게 동기화되어 있네. 내가 이 관념이나 신념으로 확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네 라고 해서 딱
바꾸면은 그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 이때까지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 이 생각이 옳았고 이 감정이 맞았어. 이 생각이 옳고 이 감정이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뭐냐면 입장을,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견해를 그러잖아요. 견해가 내 지금 가지고 있던 견해 말고 견해를 딱 틀므로써 생기는 것이 사유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어제 뭐 일요일 날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항상 감정에서 헤어나오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생각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공간이 없죠. 그래서 감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실은 시간 지나면 감정에서 빠져나와지죠. 근데 이 감정이 시간 지나면은 빠져나오게끔 해요. 안 그러면 감정이 다른 형태로 어? 어? 변이 되고 전이 돼요. 변이 되고 전이 된단 말이야. 그래 다른 형태로 전이 되어서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막 그렇게 바뀐단 말이야. 바뀌는데 그것에서, 그 감정에서 그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때 빠져나오는 게 내가 생각해 버릇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감정에 대해서 어떤 감정에 대한 정보를 지금 알았잖아. 동기화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나 딱 생각할 공간을 마련하면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할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 생각할 공간이 생겼다 하더라도 생각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생각할 능력은 실은, 사유 능력은 자꾸만 학습해야 돼요. 사유 능력을 학습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사유 능력이 안 생겨요. 공부 안 하면은. 왜?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도의 인지적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자꾸만 학습을 통하지 않으면 생각할 능력은 안 생기고, 물론 생각할 능력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경험에서 생깁니다. 경험해 보니까 감정에서 빠지는 게, 감정에 빠져 있는 게 좋아. 아니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인척을 이 세상에서 보냈을 때 펑펑 울고 있으면 옆에 주변 어른들이 자꾸 울래요. 울면 못 간대요. 울면 누가 못 가는 거야? 그 사람 죽은 사람 봤어요? 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경험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울면은 붙는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은유적 표현이고, 네가 그렇게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이 지금 돌아가신 양반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지 않겠느냐. 네 감정에 치여서. 그래서 그만 울고 잘 보내드리래야. 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지금 불가역적이잖아. 그래 잘 보내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 간다. 네가 발목 잡고 있다 라는 은유적 표현이란 말이고, 그 경험에서 오는 지혜죠. 그게 어떻게 20살짜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20살짜리 그런 이야기 하면은요, 너들 맞지? 뒤통수. 자식이 어디냐? 응? 아직 세상 살아보지도 않은 놈이 그런 이야기를 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나이가 지긋한 집안의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경험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지금 불교 공부를 해서 연기법을 깨달은 지혜는, 사꿀루다이 짧은 경험 연기법 이야기가 자세히 진술되는데, 그 연기법을 깨달은 것에서 오는 지혜는 이미 이거는 우리가 가진 나를 완전히 초월한, 나의 학습된 지적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이걸 초월한, 나를 초월한 뭐냐면 깨달음의 체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 지혜는 상대가 안 되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 지혜가 일어났을 때 생각의 공간은 엄청 넓어지겠죠. 이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교훈이 있잖아. 역사적 교훈이. 그 역사적 교훈이 막 있어도 그렇게 교훈이 있었을 때 확 바뀝니까? 안 그러면 노태우 또 찍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뭐 양김 분리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예? 군사 독재 그만두자 했더만 또 군사 독재 연장선상에 가네? 그게 하지만은 그때 한 게 뭐죠? 직선제라는 거. 체육관 선거했잖아. 지금 반칙이지. 체육관에 모아가지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말이 되나? 대통령 보는데 저희끼리 체육관에 모아가지고 야 지금 현행도 욕하려면 지금 막 한 건 욕하겠는데 맙시다. 그거 가지고 우리 지금 시간을 낭비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이만큼 나아지고 이만큼 나아지고 이만큼 나아지고 뭐 반면교사로 따지면 노태우는 전두환처럼 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신사적으로 폼 잡고 한다지만 여전히 뒤에서는 암묵적으로 깔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지. 참 어떻게 그냥 다른 건 다 좀 다르게 하려고 그렇게 쓰는데 돈 그냥 비자금 만드는 건 똑같이 두 놈다. 그렇게 했는지 다 돈이 문제야. 이 돈이. 그렇게 해서 왔지만 그래도 진일보 우리 각자의 의사들이 막 개진되고 그것이 창의적으로 막 튀어나오고 서로 수렴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우리 한때 IMF 이후에 유행했던 게 뭐죠? 벤처. 요즘은 스타트업 이렇게 부르잖아. 벤처, 스타트업 이런 식으로 창의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근데 그런 창의력의 공간이 열려요. 또 그냥 기성의 질서가 그 창의력을 밟을까? 밟지. 왜냐하면 이미 재벌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창의가 싫어요. 창의가 저거 밑에 들어왔으면 좋겠거든. 기존 질서, 기득권의 질서에. 그러면 기존 질서에 들어가면 그게 창의력이요. 구태의연이야. 다 구태의연으로 다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관료 집단들 호복 높아가지고 나이 올라가면 호복 높아진 건 당연해. 근데 그 호복 높아지는 데 따라 직급이 올라간다는 건 난 반대입니다. 그 연도에 호봉이 올라간 것은 그 사람이 오래 일했기 때문에 장기 근속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월급도 더 주고 비용 주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 직기에 올라가는 거는요. 능력자가 올라가야지. 능력은 나이에 따라 지위고하가 있어요.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요즘 가장 반짝반짝거리는 그러한 IT 업무나 이런 업무를 60 다 된 관료가 도장증이 나오면은 IT 업무가 되겠어요? 맨날 종이 쪼가리로 어제도 모당 하는 거 보니까 저것들 싹 다 그냥 전산으로 막 투표했다 해놓고 종이 쪼가리 갖다 줘 결과지. 야 뒤에 모니터 딱 띄우면 안 되나? 그걸 꼭 사람 입으로 해야 돼. 이게 뭐냐면은 그런 종이 쪼가리 건의가 있거든 아직까지. 그걸 발표한다는 건의가 있고 있단 말이야. 그게 지금 언밸런스지. 계속 이렇게 뭐가 좀 이게 안 맞잖아. 일본이라는 나라는 완전 심한 나라고. 아직도 팩스 사용하는 데잖아. 도장 찍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안 돼 있냐니까 그런 창의력을 기존 질서가 막는다고. 항상 창의는 권위가 싫어하는 거거든. 권위를 깨는 게 창의거든. 개혁은 기존 살갗이 좋아 싫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껍데기 바꾸는 거. 껍데기는 기존의 껍데기가 싫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저항들이 있겠어요. 근데 차근 이렇게 오잖아. 그게 빨리 뭐가 탁탁 되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상은 꿈은 빨라요 느려요? 엄청 빠릅니다. 근데 현실은요 참 더딥니다. 거기에서 욕망이 보조를 못 맞추면은 욕망 이상을 따라가면은 현실을 포기하게 되고 이상주의자가 되지. 현실을 택하면은 현실 안주가 되지. 그 사이에서 보면 중도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그게 지혜란 말이야. 오늘 처세술하고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해주네. 그래서 일으킨 생각의 공간이 있고 고찰은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고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은 생각의 공간이고 그 공간에 고찰할 수 있는 것은 삼매에 들었기 때문에 고찰할 수 있는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깊이. 그럼 왜 심사, 생각과 고찰이 생기느냐니까 이게 누구 문제야? 내 문제기. 누구 문제야? 내 문제 중, 내 문제 중에 또 누구, 뭐의 문제야? 욕망과 마음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고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이거 이야기하는 거 많잖아요. 희열과 행복. 아니 심사를 했는데 생각을 일으키고 고찰을 했는데 왜 희열과 행복이 생길까? 단순히 욕망을 떠나서? 아니에요. 욕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세계, 관념세계, 개념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것에 대한 뭔가 의미의 가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뭐 독불 장군 내 혼자 살아서 아니 내 주변에 옛날 어릴 때 친구들 보면은 지금 큰절 주지하는 이들도 많고 불교 활동 왕성히 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만나면은 여러분 편안하겠습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겠어요? 복잡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죠. 계기가 있죠. 물론 은퇴한 친구들 만나면 복잡해지겠어요. 아이고 봐라 이렇게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법교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 라고 하면서 또 자족하는 그런 생각도 생길 수가 있겠지. 근데 이런저런 비교를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고 고찰을 해봤을 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지금 몇 줄 안 되는 구절 가지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는 심사가 확보되어 있잖아. 뭐가? 그러한 누구와 비교 차별에서의 욕망, 그 다음에 어떤 지위나 어떤 절에 있다, 뭐다 하는 개금치, 예? 명예, 권력, 권위 이런 것에 상관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내하고는 그런 어떤 권위나 이런 걸 만나 월요일 돼서 공부해서 자연스럽게 만났어. 이 비 오는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욕망과 불선법이 예?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는 희열과 행복이 그 사람들하고 떨어져서가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뭔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있네. 뭐가 내가 알던 거하고 좀 다르네. 이래서 내가 지금 계속 오인이나 오해나 거기에 끄달리고 있었구나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의 발견이 있기 때문에 희열과 행복이 생깁니다. 뭐 희열과 행복이 모르겠거든. 이 시간에 되게 가만히 있으면 뭐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먹는다. 여기서 이 해로운 사유는 남김없이 소멸을 한다. 중요한 것은 해로운 사유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계행으로 먼저 막아냈어요. 실은. 강제적 수단이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 감각적 욕망에서 파생된 불선법에 대해서는 심사로 지금 정리를 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로운 사유는 남김없이 소멸한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 악의에 대한 인식, 해코지에 대한 인식이 소멸된다. 목수여, 어떻게 돌을 닦을 때 해로운 사유를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인가? 목수여, 여기 비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일어나지 않은 내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접할 때 오해, 오인 내지는 그렇게 자동적 사고, 지난번에 자동적 사유 이야기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지 내지는 과일반화 침소봉대 부정 뭐 이런 것들은 자동적 사고입니다. 그런 줄 몰랐지. 그게 맞는 줄 알았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하는 것은요.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새벽종이 울린다고 우리가 무슨 닭새끼도 아니고 왜 다 일어나야 됩니까? 밤에 늦게까지 뭔 일을 했으면은 자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아주 지당하게 생각하고 무슨 날짜를 정해가 전 국민이 뭐 조기 청소하는 나라는 이게 그런 게 이제 전체주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주의를 경험 안 한 것 같지만 이미 전체주의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러분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났어요. 불교는 내 업으로 태어난 거지. 응? 그런 것들이 다 전체주의적 산물이거든. 북한 욕하지 마세요. 그 동네에 비슷하게 우리도 살았다고. 그게 지금 쉽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안 빠지니까 지금 그게 심하게 오염된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속 오염돼 있고.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사유를 안 하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신념화되어 있는 거지. 국가도 어떤 국가요? 해방 이후에 이쪽 남쪽을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 그래서 다른 그 사람들이 항상 표현하는 게 자유대한. 아니, 대안 앞에 자유자 붙이면 우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이면 대안이지 왜 자유대안이야.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을 진짜 프리덤, 뭐냐면 자유롭다는 이야기야. 이념이야. 저쪽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반대적 이념이지. 그걸로 자꾸 그래서 나라를 이념으로 생각하고 신념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편한지 모르지.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 날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념 속에 있단 말이야. 이게 종교로 오면 신념이죠. 우리나라 65%가 종교를 안 가진다고. 45%가 조사해 보니까 종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45%밖에 안 됩니다. 왜 45%밖에 안 되고 65%가 종교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종교 그 신념에 자기가 속박되기 싫다라는, 종교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런 막연한 종교의 신념의 피해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65%나 된다는. 종교가 주는 이득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득이 있는데도 그것보다 나는 그냥 그 종교의 신념에, 그 종교의 신념은 종교가 신념을 가지는 거야. 그렇게 신념을 강조하는 목사가 있고, 그런 신념을 강조하는 승려가 있고, 그런 신념을 강조하는 신부가 있는 거야. 그런 신부가 있지. 종교가 그런 신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뭐 기독교의 신념을 강조하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확실히 교세가 확 밀리지도 않고 조금씩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확실히 불교는 믿음의 종교요, 깨달음의 종교요.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음의 종교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종교가 지금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념,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해롭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 입장은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지. 그런데 당장 피해가 끼칩니다. 왜 피해가 끼쳐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종교를 서로 믿으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 종교 안 믿는 사람이 오면은 믿으라고 하잖아. 믿으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편함이 생기는. 믿음으로 끌려오면 상관없지만은 그거에 대해 저항하면요, 지옥을 보내버리잖아. 당장 불편해지잖아요. 그게 실은 믿음이 이로운 법이요, 해로운 법이야. 자기들은 이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천국 같이 가야 되니까. 나는 천국 안 가겠다는 게 왜 같이 자꾸만 가려고 애를 쓰느냐고. 나는 가기 싫다는데 지만 가면 되지. 에? 그런데 같이 가야 된다고 강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신념의 피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해로운 생각입니다. 그 신념은. 그 신념은요, 실은 거듭된 맹신입니다. 자기네 신념이라 생각할지만.
아까 얘기한 국가관념은요. 그러한 이념은요. 신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을 안 합니까? 어떻게 내가 맞다고 다른 타자를 죽여요. 내가 맞다고. 우리 옛날에가 그게 뭐냐면 냉전시대의 문제였잖아요. 내가 맞다고. 타자를 죽이느냐고. 요즘은 서로 이제 이익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항상, 한참 냉전시대에서는 그건 이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중세신학시대에서는요. 완전히 그냥 십자군. 예? 십자군. 핸델 오페라는 뭐지? 갑자기 아리아가 있는데. 그 뭐냐면, 십자군 전쟁에 가가지고 그냥 그 기사 남겨진 가족 여인들의 이야기를 한 오페라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자들 문제야. 남자들 싹 다 전쟁 때 다 끌려가고 에? 그래가지고 뭐 에? 정조대가 있고 말이야 뭐 있고 뭐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다 신념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오. 에? 그 신념 이념 때문에 사람이 죽고 하고 하는 문제란 말이야. 해로운 법이 해로운 법. 근데 그 해로운 법이래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래. 큰일 날 일이지. 근데 여기에서 자유롭자는 이야기야. 이러니까 불안불안하죠, 마음이. 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야 학생들 데모할 때 사회주의 자기들 학습할 때 사회주의 역시도 도구마치. 인간은 어떤 이념이든 선택할 수가 있어야지. 그것이 맞다라는 것도 도구마치. 지금 아니 여러분 사회주의적 세상에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우리는 안 살아봤습니다. 그럼 옆에 사는 데가 있잖아. 사는 데가 그 사는 데가 어쩌면 우리 그때 산 데가 소련이든 옛날에 중동이라고 불렀잖아. 중국이든 북한이든 살았잖아. 그 사람도 행복해요? 그래 그때도 어떻게 그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때 사회주의 이론 공부하던 애들은 그게 맞대. 도구마지. 맞아요. 그쪽에 문제가 그것도 지대해요. 문제가 지대합니다. 안 맞추면 에? 사회주의 어버이 수령이 왜 있어? 정신 나간 일이지. 예. 아버지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교회 가면 아버지하고 교회 가면 아버지합니다. 정신 나간 일이지 그게. 종교는 아편이라며. 걔들 하는 이야기가 나보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불교를 공부하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래. 그러면 사회주의는 아편 아닌가? 아버지 하는데 종교나 마찬가지지. 이런 것들이 다 불선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러니까 내가 맨날 리버럴 하다고 욕 들은 거지. 걔들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양쪽 다 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제거하기 위해 열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 잡고 애를 씁니다. 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은 사유를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행동 양식을 바꿔야 됩니다. 행동 양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부당한 일들이 뭐 저한테 가장 바꾸기 힘든 게 가부장적 사고입니다. 가부장적. 우리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유가 있죠. 남자한테는.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저는 경상도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문화에 더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예? 전통적 불교로 하기 때문에 가부장적 문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 가부장적 문화에 제가 맞다고 해요. 동조해요. 안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고 해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들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그런 가부장적 사고 내지는 그런 문화에서 불교를 추구한다? 에이, 불교하겠어요. 예? 그냥 전통적 불교 문화를 하겠어요. 전통적 불교 문화를 하고 있는 거죠. 불교를. 착각들이지.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보자는 걸 해봐야지. 아침에 내가 찌개 끓이면서 전생에 애경이는 지가 비구였고 내가 공양주였나. 해볼 수 있잖아 생각을.
그래서 내가 야 그래 사는 애냐 똑바로 살아라 해가지고 내가 공양주 하다가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경제는 여러분 내가 또 편하게 산다면은 제가 염불을 웬만큼 하기 때문에 제 하면서 살면은요 엄청나게 물질적 윤택을 가지고 삽니다. 내일 모레 뭐 기재사 한다는 기재사 안 한다는데 다 기재사 해가지고 그지? 고옥순네. 그래서 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이유를 알아요. 우리 집이 싸잖아. 싸잖아. 그리고 뭐 성심성의껏은 뒤 따라다니는 꼬리표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아 나도 뭐 여전히 비싸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쟤 하루 나한테 쟤를 의탁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 하고 싶은 분들 뭐 우리 지금 요즘 49자면 다 우리 신도 안에서 일어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비용도 받는다 뭐 그런 줄 알지 뭐. 어? 뭐 해요. 그리고 거기에 꼬리표 달 수 있잖아. 자, 쟤도 A 형제가 있습니다. 과일 몇가지. B 형제가 있습니다. 뭘 몇 가지. C 형제가 있습니다. 연불 몇 시간 뭐. 할 수 있지. 그래서 A, B, C대로 가격을 나누면은 마치 무슨 뭐 뭐냐면은 A 코스, B 코스, C 코스처럼 뷔페냐 이게. 밥 안 먹어봐가지고 이제 중식당이나 일식당 가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하잖아. 그러면 되지. 그게 말이냐고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렇게 하면은 또 그거 응하는 사람들 있지. 예. 그렇게 가지고 뭐 하면 되지. 그건 자기 선택의 자유니까. 그래서 윤택하게 살지만은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다 양보 뭐 다른 것마다 유들유들해도 경제 읽고 하는 날은 있는 날은 포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고지것대로 하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와야 될 그래서 내가 불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유익한 법은 지속시키려고 애를 쓰지. 그래서 연물하면 편게 안 살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법회하고 하면서 덜 편케? 그렇다고 편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살면 되는 거죠. 자,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청정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닦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목수야 이렇게 돌을 닦을 때 해로운 사유를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다. 해로운 사유 어떤 감각적 욕망에 내지는 불선법. 불선법이 정해진 법이 아니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인지 오류, 인지 왜곡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마치 그게 정당한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탈하는 거죠. 13번 목수여 무엇이 유익한 사유인가? 출리에 대한 사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야기죠. 반대지? 출리. 그 욕망에서 벗어나야지. 감각적 욕망이 나가 아니잖아. 탐진치가 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사유. 그러니까 이 사유는 치밀하고 깊어야죠. 욕망이 얼마나 나한테 밀접하고 너무나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인 줄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욕망이고 탐진치인데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오겠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내가 면밀하게 요때 삿띠를 일으켜야 돼. 삿띠를 일으켜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삿띠가 뭐 발바닥 뜨뜻해지고 무슨 뭐 그런 거리 얼마나 천천히 걷고 이거 아니라니까. 이게 다 이게 난 그런 수행체에서들 하시는 분들 보면 다 헛된 소리 같아. 경전 제대로 읽고 고찰을 해야지. 진리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뭐냐면 면밀함이 없으니까 큰 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는 이야기 판단을 해요. 아이고 그거는 뭐 세상 일이고 우리는 출세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서 판단 유보 입장 없음이야. 비겁하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입장 없어요. 그죠? 이런 비겁함이 어디 있어요? 그런 종교 하려면 종교 때려 치워야지. 좋다고 앉아가지고 입으로 종교를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 같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지고 욕망대로 편하게 살지. 욕망대로 편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나쁜 일 한다는 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서로 돕고 잘 살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는 밀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 살면 되지. 세속적으로 뭐 나쁠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세속적 가치가 주지 못하는 가치가 분명히 출생한적 가치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죠.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고 누굴 탓해요? 누굴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그때 좀 더 프로테이지가 컸고 이렇게 약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평가에서 항상 저한테 잘 조언해 주시잖아. 네? 스님이 그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내 탓이지. 악의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해코지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역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코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코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자기 합리화 위선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종교에는 종교 수행 못합니다. 세속에서도 그 사람 나중에 좋은 결과 얻어내기가 참 쉽지 않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이다. 목수여 이를 일러 유익한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에는 예의가 있으면 해코지하지 않고요. 서로 간에 예의가 있으면은 뭔가 도모를 하려면 악의를 가지면은 안 되고 적어도 출세를 하려면은 감각적 욕망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감각적 욕망에 휩싸인 자 남들이 봤을 때 다 그 욕망을 보이는데 무슨 출세가 되겠어요? 악의를 가지고 무슨 도모를 하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목수여 이 유익한 사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들의 일어남도 사련나니 인식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어떤 인식인가? 인식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고 여러 형태인데 라고 전제를 하잖아요. 사유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고 여러 형태의 가지. 사유의 공간이 생겨서 아까 학습을 하면 다양하겠지. 경험에 의해서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죠? 그것이 차원을 달리 함으로써 그 다양성이 중첩되어서 보다 어떻게 보면은 끝없이 되는 것이 어떤 사유의 형태죠. 그것이 출리에 대한 인식. 그 감각적 욕망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사유의 공간이 생기면은 마땅히 학습, 경험, 깨달음에 의해서 엄청난 지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지혜는 공간이 나중에 한정적이어 무한정으로 막 가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가는 것이 진리에 대한 인식. 악이 없음에 대한 인식. 악이 없음에 대한 인식. 당장 내 주변에 내 편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편이 몇 명 안 돼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 없죠. 그렇죠. 온 우주가 내 편이야. 온 우주가 내 편일 수도 있지. 아니 적어도 지금 바깥에 있는 공기는 내 편이고 요 위에 있는 불빛은 내 편이고 다 내 편이 훨씬 더 많잖아. 왜 그냥 나한테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안 되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웃으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내 편이죠. 그죠? 뭘 그가다고 이런 불만 저런 불만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데 내 이야기대로 막 고기 끄덕끄덕거려주는 사람이 여러분 하루에 몇 명 있어요. 근데 난 이만큼 이렇게 눈을 보고 있다는 게 큰 복도 보통 복이 아니지. 엄청난 복입니다. 악이 없음에 대한 인식, 해코지 않음에 대한 인식. 세상하고 다툴 필요가 없죠. 세상하고 다투는 거는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걸로 다투요. 다투면 다툼이야. 다투지 않는 거야.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는 불교를 추구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걸로 뭐냐면은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다툴 필요가 없죠. 그것에서 유익한 사유가 일어난다. 목수여 그러면 어디에서 유익한 사유는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유익한 사유가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은 그냥 유익함 자체가 되면 소멸을 되는 겁니다.
이게 이롭다라고 따지지 않는 거죠, 소멸. 결국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멸도설 했다. 목수여 여기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려앉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했을 때 이선에서는 이미 유익한 사유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이 그게 자동적으로 사유가 된다니까. 감각적 욕망이 나한테 동기화되어 있다면 유익한 사유가 나한테 이미 동기화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부족.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뭐죠?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이게 합리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죠.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아니 내가 과거의 버릇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그러면 과거의 버릇 때문에 실수했으면은 과거의 버릇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실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실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버릇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과거에 피해야 되죠. 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은 옛날 욕망의 버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인정하면은 그냥 그 실수예요. 실수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실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 살면서 큰 잘못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부시불식간에 잘못한 것은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갖고 투쟁해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나는 실수해야 돼. 무오류해야 돼.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실수 대체 남한테 나는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이 실수로 볼 수도 있죠. 잘못으로. 그럼 그 사람이 잘못 본 것이 그 사람 잘못이에요. 안 그러면 나도 그렇게 보여준 책임이 있어. 그 책임이 있는 만큼 그냥 아이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뭐 어려워? 그냥 아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하고 많은 범부들은 살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정리를 안 해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삶은 다 그렇게 살아요. 가다가 버스 서로 탈라 그러는데 올라가다 어깨가 탁 부딪혔어. 부딪히면은 아니 내가 먼저 올라가야 돼. 왜 당신이 내 어깨를 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라고 서로 인사해. 서로 인사하기 때문에 일반 범부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못된 놈들이 어떻게 해요? 지망 탈라고 가로막지. 얼마 전에 비행장에서 무슨 가로막았던 탤런트 뭐 한 소리 듣고 있더만 아무 생각 없는 자들이지. 대중문화를 한다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행동에 잘 배어있지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을 머문다. 그렇기 때문에 정어,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어라는 것은 맨날 우리가 생각하는 입 바르고 옳은 말이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고 솔직한 말이 정어입니다. 내 솔직한 마음의 표현. 이때까지 내 말로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왜곡시켰지. 욕망 차원에서 꾸밀 때도 있었고 없이 보이려고 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다면 솔직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익한 사유는 남김없이 소멸한다. 목수여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맞는 건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옳은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추구하고 하는 것은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자신감.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신감이 왜 생겨요? 욕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욕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 대승불교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인욕은 항상 용기가 필요하고 정진해서 자신감이 배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항상 그 사이에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목수여 어떻게 돌을 닦을 때 유익한 사유를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인가. 목수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 잡고 애를 쓴다. 일어나지 않은
일 했을 때 우리가 불선법을 바라보는 견해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직 내한테 이 탐진치로 욕망으로 있는 것도 있지. 근데 내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면은 자기 평가를 먼저 할까, 세상 평가를 먼저 할까? 세상 평가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평가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 평가를 해야 돼, 내 평가부터 해야 될까? 잘 아는 거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내한테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내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나도 이게 심하게 오염되어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부처님, 그 다음에 보살들 내지는 수행자들 하는 거 보면 나한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표상이 되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연불할 때 관세음보살 하면 어떤 사람은 사업 잘 되게 하려고 관세음보살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관세음보살은 뭐죠? 세상 소리를 넉넉하게 볼 줄 아는. 볼 줄 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들으면은 내가 해석하잖아. 듣는 거는. 보는 것은 해석이야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이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볼 줄 아는. 물론 아우와하라는 게 저 높은, 그래서 아우와 이슈와라. 뭐요? 아와라 이슈와라. 뭐냐면 보디사투와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 높은 데서 뭐 내려다본다 이런 언어가 있지만은 그거 뭐 관계없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들으면은 바로 해석됩니다. 있는 그대로 안 들리거든요. 근데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소리마저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지. 그래서 관세음보살 할 때 아침에 거사님들이 한 소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관세음보살 해야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하면은 잘 되는 거 제가 알아서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걱정할 거리 아닙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예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하고 충만하게 하고 닦기 위해 열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목수여, 이렇게 돌을 닦을 때 유익한 사유를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 유익한 사유가 그게 그냥 내 동기화 되는 것이 유익한 사유의 소멸입니다. 14. 목수여, 그러면은 어떤 10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최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나는 천명하는가. 목수여, 여기 비구는 무학의 경지인, 무학이라는 것은 배울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배워서 동기화가 된, 그 자체가 된, 즉 사람이 해탈하여 바뀐 바른 견해를 구족한다. 그래서 무학이라는 말과 구족이라는 말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른 견해를 구족한 것이 10가지 법을 구족한, 그 다음에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그 다음에 바른 생계, 바른 역할이라고 그랬죠. 바른 정진, 그 다음에 바른 정념, 체험, 그 다음에 바른 삼매를 구족한다. 이렇게 8정도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불교는 가장 근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여기에 따라 생각하지 마라, 모든 것이 완전하다, 뭐 이따의 소리는 다 이게 쓸데없는 소리예요. 나중에 잘 몰라서 지 맘대로 파생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려고 하고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고 말이 많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 안 가지는 게 좋고, 요즘 가닥다리 서양인들이 얼마 전에 그 불교 신문 보는데 보니까 신간들 나온 거 보니까 뭐 본성은 있다는 놈들 있고 뭐 책을 그렇게 쓴 사람들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있다는 게 편합니다. 신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문화에 편합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그 이전에 그 림포체로 그래서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있다라는 관념이, 그러니까 즉 티베트 신비주의가 기독교 신비주의하고 잘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은 신비주의를 가졌어요? 다 배격했어요? 신비주의 자체를 배격합니다. 연기법을 깨달은 자 나를 본다 그랬지, 본성을 깨달은 자 나를 본다고 안 했거든. 연기법 깨달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본성 탐구하고 앉아있어. 큰일 날 인간들이지.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중국에서 중세 성리학, 그 다음에 선불교 안에서 마음을 형이상학적으로 마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성주의자들. 여러분, 성리학에서 본성은 뭐지? 성리학에서 인의예지가 본성입니다. 사람은 인의예지. 그래서 성악이야 성선이야. 유교에서 옛날에 성선을 이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받고 그것의 인의예지가 본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리학이 발달되고, 이 성리학이 생긴 이유가 뭐죠? 성리학이 생긴 이유가 옛날에는 훈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양명학이라든지 이게 지금 왕조나 중국 그 평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고전을 해석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왕조를 지탱하게 하는 그런 사상적 배경이 된다든지, 이런 중국적 우주관의 입장에서 세상을 천자 중심으로 해석한다든지, 뭐 요런 뭐냐면은 유교였다면은,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송나라가 망했잖아요. 천자가, 황제가 오랑캐에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굴욕적 상황을 중국인들은 인정할까 부정하려고 할까? 부정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유교의 신비화입니다. 그 유교의 신비화에서 일어나는 것이 성리학, 인의 예지, 본성을 만들어요. 그 본성이라는 단어와 불교에서 본성이라는 단어가 다르지 않아요. 그 동시대에 일어나기 돼. 동시대에 일어나기.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말에 견성이 본성이라고, 내지는 그 중국적 문화의 오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선불교에서 강화되는 거지.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잘 알면은 착각 안 할 건데, 선불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역사나 내지는 이런 거 중국사, 불교사 이런 거 따져요. 안 그러면은 마음자리가 궁금할까. 그래서 아무 지식 없이 뭐도 없이 걸음마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뛰어들어. 마구마구 뛰어들은 폐가 엄청나게 크지. 그래서 그게 불교인지 착각하는데, 불교는 가장 기본이 윤리교과서에도 실린 정견부터 해가지고 정정까지 8가지 거룩한 길, 실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학의 경진 바른 지혜와 무학의 경진 바른 해탈. 지혜와 해탈을 더 첨가했죠. 지혜와 해탈. 그래서 10가지라고 부처님께서는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고, 그 깨달음의 뭐냐면은 결과가 지혜와 해탈에서 나타납니다. 지혜와 해탈에서. 지혜는 해탈하는 원동력이며, 해탈은 그 이전과 나를 다르게 달리 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인간의 내용이죠. 그래서 불교는 깨닫자는 종교야, 사람 바꾸자는 종교야. 사람 바꾸자는 종교입니다. 해탈하는 종교. 사람이 바뀌어야 열반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열반이 아니고 고통인 이유가 사람이 안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고통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그 바뀐 세상에 열반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뀐 사람의 마음이 열반인 것입니다. 사람 바꾸자는 이야기요. 목수여, 나는 이러한 10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최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제를 가진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나는 청명한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살았다. 반짝 깜깜 억수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마음을 크게 기뻐하였다. 드디어 우리가 삭굴루다의 짧은 경, 다음 경에서 연기법, 우리가 경전안에서 연기법을 제대로 지금까지 맞지만 이과에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삭굴루다의 짧은 경에서 연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칩니다.